윤석열 정부와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오늘 첫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손실보상엔 동의하지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격 딱지를 고소하고 있는데 여야 대치 상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이거야 말고 화이팅! 네, 파이팅으로 시작한 새 정부의 첫 당정 협의. 의제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였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 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50조 원 기금을 만들어서 온전하고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소급 적용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네, 하지만 인수위에서 이 차등 지급을 언급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오늘 공약 후퇴는 없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1,000만 원도 그나마 그래 조금 숨통을 튀겠다 했는데 이 1,000만 원이 아닌 게 지금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동네 상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허탈하다. 이거는 좀 저희 약속과 너무 반대 아니냐. 네,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름처럼 이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는데요.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보강, 또 민생과 물가 안정 이 세 가지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모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16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근본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가능한 빨리 집행하겠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코로나 손실보상, 민주당 역시 약속을 했던 바죠. 지원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53조 원의 이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재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추경을 하겠다는 이 국민의힘과 따져보겠다는 민주당, 여당과 야당이 바뀐 점 확실히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만들려면 민주당의 협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은 여전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놓고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유가 35번 언급됐던 취임사. 통합이란 단어는 빠졌다는 겁니다. 거의 자유 한 사발 하셨죠. 예, 거의 자유를 뭐 그냥 뭐 자유로 뭐 국수를 삶아서 자유로 그 양념을 얹고 뭐 자유 원샷 했죠. 그다음에. 자유. 유감스럽게도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은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고 상식이란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단어 바로 반지성주의인데요.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이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던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은 지성이 가장 결핍된 건 윤 대통령 본인이다 말을 받았습니다.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빌려서 몇몇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정리하라고도 했는데요.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애 종교다문화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지목한 사람들, 이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또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입니다. 이 비서관은요,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권영호 센터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문건 파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특히 김성회 비서관의 경우에는 동성애를 혐오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했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라는 글을 쓰고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요구에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라는 말이냐, 이런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김 비서관은 목사 전광훈 씨가 창간한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에 빗대거나 미모를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일자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비서관들, 다문화 비서관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은 잘못된 수사로 검찰에서 징계를 받고 또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대표적인 위기였던 이 세월호 참사의 문서를 파쇄를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서관 인선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 없죠. 국무총리와 장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통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의 표결이 필수적인데요.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로 다시 보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결재한 1호 안건이었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네, 국민의힘은 이 16일 본회의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도록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인준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발목 잡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인데 왜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안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떠나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런다면 결국 발목 잡기밖에 안 되는 거고. 네, 민주당은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으로 한 건 마치 선전포고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사의 통합, 협치가 아예 빠진 점을 들어서 인준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돼서 청문회를 진행했던 청문위원들의 판단은 부적격이다. 그게 이제 아마 당의 입장으로 정해진다면 인준 부결되면 부결됩니다. 아직 정해진. 네, 윤 대통령은 현재 19명의 총리와 내각 후보자 중에서 장관 7명만 임명을 한 상태입니다. 반쪽 내각 혹은 3분의 1쪽 내각인 셈인데요. 민주당의 총리 인준 반대 기류에 이 장관을 추가로 임명할 듯한 뜻도 좀 내비쳤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일조 전단적이면 오늘 좀 하셔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우선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쟁점은 역시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의 경우에는 공격을 단단히 별렀던 민주당, 장장 17시간의 동안의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개그 콘서트 같았다, 이런 평가만 남겼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 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뭘 한 거냐 이렇게 비꼬았고요. 민주당은 착각이 좀 일부 있기는 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충돌 이어졌는데요.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라고 하는 민주당과 또 폐지를 해야 하는 건 권력형 성범죄를 눈감은 여당 가족부다 이렇게 주장한 국민의힘이 맞선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을 해달라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관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거든요.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라면은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70% 이상이 분노를 한 겁니다. 권력형 성범죄자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가부는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허니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취임을 한 후에도 허니문 없는 듯합니다. 여야의 충돌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대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도 한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지금의 이 충돌 분위기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힘겨루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당정 손실보상 약속 지킬 것. 민주당 한덕수 한동훈 부적격.